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대학 교수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의 한자를 내놓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6월이니까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단연 올해에는 문재인이 한 이 말보다 더 뛰어난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영부인 첫 단독 외교. 이 말보다 더 뛰어난 말이 글쎄요, 저로서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아주 멋진 얘기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문재인이 김정수의 타지마을 방문에 대해서 벌써 6년 전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던 그 타지마을 방문이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사라져가고 잊혀져가고 있는데, 아니 이 아픈 과거를 문재인이 다시 끄집어내면서 일파만파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명어록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황당한 말을 많이 한다 한들 이 말 이상가는 그런 명어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영부인 첫 단독 외교, 이 말에 이어서 김정수이가 왜 타지마를 방문하게 되었는지를 6년 만에 아주 소상하게 밝히는 자상함도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이가 없는 문재인의 이런 말에 대해서 무슨 말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지요. 아내가 원치도 않았다.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데에 익숙하지도 않고 먼 낯선 나라, 낯선 지역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을 하고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데 대통령인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나?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오니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설득해서 등 떠밀듯이 해서 가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내가 원치 않는데 아내를 설득해서 등 떠밀어 가게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난리들을 피우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오니 어쩔 수가 없어서 아내를 설득해서 보낸 것인데 도대체 왜들 그러느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당시에 고민정이 청와대의 부대변인이었었죠.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다음에 여사께서는 타지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다. 이 말을 한 이후에 넉 달 후 11월, 그러니까 7월 달 국빈 방문했을 때에는 타지마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고 넉 달 후에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을을 찾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정의 말 실수였는지 아니면 머리가 좀 맹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방문 시점과 그리고 기내식 화려함에 대해서 논쟁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고민정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시 취재 기자라든가 영상 취재 기자가 동승을 했는데 청와대 직원들이 작당할 수가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다. 몰래 엄청난 기내식을 먹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반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공군 2호기는 36명이 탔다라고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었습니다. 중형 비행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취재 기자나 영상 기자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정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은 타지마을 일정은 애초부터 계획된 것이냐 아니면은 3박 4일 일정 가운데서 갑자기
인도 측의 요청으로 넣은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 현장에 갔을 때에 인도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절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지 않겠는가. 어쩔 수 없이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 때문에 타지마을 방문을 넣은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정에 넣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배현진이 반격을 가하죠. 아니 타지마을에 가달라고 현지에서 갑자기 요청을 해서 가게 됐다. 이렇게 고민정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내가 문체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그 안에는 그 일정을 보면은 타지마을 관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 일정을 확정 짓고 떠난 것이다.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이 그야말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서 물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건 진실이고 이것은 거짓이라고 말한다면은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가 한동훈에게 연일 한 달 넘게 연일 저격을 해오다가 요즘에는 잠시 뜸하면서 그 화살을 문재인 쪽으로 돌리고 있죠. 지난 4일과 9일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착심으로 문재인을 비판했습니다. 홍준표는 한마디로 문재인을 아주 비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서 타지마을 얘기죠. 문재인이 아내 쉴드 치느라고 참 고생이 많다. 쉴드, 방어, 보호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018년도 G20 회의,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보통 비행 항로라고 한다면 성남에서 전용기를 타고 동쪽을 향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거쳐서 아래쪽으로 중남미 쪽 아르헨티나로 가는 것이 정상 항로였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성남 비행장에서 서쪽 항로를 택합니다. 완전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의 체코를 들렀다가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그런데 체코에 갈 때의 청와대 공식 멘트가 체코 대통령과 원전 수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체코 대통령은 국내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다음 청와대 멘트가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급유하기 위해서 착륙을 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정상적인 항로를 벗어나서 반대로 지구를 돌고 기름을 그쪽에 가서 넣는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홍준표는 이때에 중요한 지적을 하게 됩니다. 북한 체코 대사가 김정은의 삼촌인 김평일 대사였는데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북한에 우리가 제주 감귤을 수많은 박스에서 군용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군용기가 북한을 함부로 간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는 군용기를 이용했는데 귤 이외에 다른 것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라. 두 번째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문재인이 만났는데 도보다리에서 USB를 건네주지 않습니까?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라. 바로 밝힐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가면은 밝혀지겠죠. 이것을 홍준표가 예리하게 문재인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한마디 더 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을 문재인 책을 만들었는데 엉터리 회고록으로 다시 세상을 농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의혹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함께 도대체 김정숙의 쉴드를 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 문재인이 안타깝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채꽃 때 일어났던 일, 관광을 하고 보니까 옆에 남편이 없으니까 내 남편 어디 가느냐고 펄짝펄짝 뛰면서 뛰어다니던 모습 영상으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때에 홍준표는 최희준이 불렀던 철없는 아내라는 노래를 떠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어를 하느라고 애쓰고 있지만은 타지마할 때에 나홀로 관광도 철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조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문재인 그 노래처럼 아내 쉴드 치느라고 고생이 많다, 포스트 레이디 자리도 엄연히 공인이거늘, 이런 거를 페이북에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김석기 의원이 인도 국빈 방문했을 때에 인도에서 선물로 준 의상, 김정숙의 의상 여러 벌이었던 모양이죠. 그 중에서 가위로 다 재단해가지고 브라우스를 만들어서 11월 달에 타지마할 갔을 때 입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김석기 의원이 반박을 하게 되니까 문재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 사실은 김정숙이가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재단에서 새로운 브라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 국민들에게 호감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의상 외교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민정의가 빠질 수가 없죠. 평소에도 여사께서는 솜씨가 좋아서, 재단하는데 솜씨가 좋아서 옷도 요리조리 만들어 입고 리폼을 합니다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이것은 좀 상황이 다르죠.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면은 국가 기록물에 보존이 돼야 할 텐데 개인이 마음대로 자르고 재단해서 새로운 옷을 만들고 자랑스럽게 의상 외교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방송의 물을 30년 넘게 먹어봤지만은 의상 외교라는 말은 문재인과 그리고 고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들어보게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세간의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그렇지만은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이화영 문제가 지난 6월 7일 선고 공판이 열렸었죠. 이화영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써왔었습니까? 1심 선고 6월 7일 나흘 앞두고 특검까지 운운해가면서 으름장을 놓고 자기 살겠다라고 사법부를 얼마나 겁박을 해왔었습니까? 그런데 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죄질이 나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을 애써 감싸려고 했던 언론이나 변호인들은 판결문 어딜 보더라도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이 법조인 아닙니까? 이재명이 법정을 그렇게 수없이 들락날락거리면서도 지난 6월 7일 표정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굳은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판결문에 이재명 얘기는 없다 하더라도 판사가 아주 직격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 송금은 사례비로 보기에 충분하다. 누구의 사례비입니까? 이화영을 위해서 김성태가 800만 불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법을 아는 이재명이니까 자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을 위한 사례비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러니 이번 주 안으로 이재명을 기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시끄러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호인들의 그 작태를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법정에 나와서 취재 기자들에게 얼마나 독하고 험한 얘기를 퍼부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페북에다가 쌍시옷 비읍 18소리를 강하게 내는 그 소리를 거기다 쓰는 그 사람들이 변호사입니까? 왜 저들은 그런 소리를 써야 합니까? 왜 그런 소리를 페이북에다 올려야 하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강한 어투로 비난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김현철, 김광민 두 변호사들, 이 사람들 변호사 맞습니까? 조폭을 강하게 공략하는데 조폭보다도 나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던 두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북에서 남쪽으로 오물풍선이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을 보더라도 민주당 안에는 오물투성이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문재인이 그렇죠. 이재명이 그렇죠. 또 조국, 민주당은 아니지만 조국, 계륵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입장에서 조국이 이재명을 그대로 힘을 실어주고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화영 문제로 이재명은 아주 골치가 지근지근 아프겠죠. 그런데 조국으로서도 이재명을 덥석 손을 잡고 도와주겠다, 힘을 모아주겠다라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조국도 내일 모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고 이재명 누가 보더라도 조국도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판결문을 보면은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북 송금은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조우로서도 일당 이재명과 거리 관계를 띄워놓을 필요가 있죠. 자기 페북에다가 커피 한 잔, 과자, 그리고 여름철에는 콩국수가 좋다. 이런 헛소리 아닌 헛소리로 사이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권투로 말하면은 피니시브로 끝장을 내는 한 방을 맞는 그런 기부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잊혀져 가야 될 그 일을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의상 외교, 문화 외교라고 자기 부인을 추켜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오늘 당원 당규를 고치면서 확실하게 이재명이 어떠한 사법부의 압력을 받더라도 대표의 권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고 최고위에서 오늘 의결하지 않았었습니까? 왜 이렇게들 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